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앱스트랙을 보다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00으로 적혀 있죠. 100% 있고 이 함수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니 논문 볼 때 뭐 OS라던가 PFS를 요런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제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그래프를 이제 뭐라고 하면은 캐플린 마이어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메서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유징했다, 사용했다. 이제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 Survival Analysis라고 적혀 있죠. 생존율 분석. 요런 데 쓰는 게 바로 이제 캐플린 마이어 메서드인데요. 자, 그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찰 기간이 짧은 경우부터 긴 순서대로 시간에 따라서 그 사건 발생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그 시점마다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사건 발생률을 계산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하는 이제 관찰 시작 시점은 0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도 이제 여기 처음 시작 자리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0.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월이거든요.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무언가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바이벌 또 다른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이건 타임이죠. 1, 2, 3, 4, 5 뭐 시간으로 하고 서바이벌 보면은 요게 이제 1이죠. 아까 HAB 같은 경우는 이제 100%였는데 1이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저 이제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한계 추정법, 프로덕트 리밋 메서드라고도 불리는데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망이 발생한 시점마다 생존율을 이제 계산합니다. 굳이 이제 사망이 아니더라도 괜찮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P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커지는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각 구간마다 이제 관찰 대상자 수 중에 생존자 수를 이제 분자 분모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관찰 대상 수가 13명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이 13명, 전체는 13명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생존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13 하면은 이제 0.923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넣고, 그 다음 달에 또 똑같이, 뭐 다음 달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표준치료법이랑 새치료법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치료법도 이렇게 계산, 새치료법도 이제 똑같이 이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곡선이 나오느냐,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계단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보면은 2년 생존율을 또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새치료법은 요 빨간색, 표준치료법은 요 초록색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딱 잘랐을 때 그 누가 더 좋은가요? 치료법이? 표준치료법이 좋은가? 새치료법이 좋은가? 딱 여기를 이제 일단 딱 잘라서 보면은 여기는 아직도 100%죠. 근데 여기는 벌써 이제 사망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새치료법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더 좋다. 다시 이제 그 아파트니 논문을 오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비교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요 하나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PFS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 타임 0이 되는 시점은 뭐냐면은 이제 트리트먼트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겠죠. 여기는 이제 트리트먼트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포함된 통계 분석 방법을 이제 하나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제 포화성 회귀 분석이 있고 생존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본 것은 요 생존 분석입니다. Survival Analysis라고 적혀 있죠. 아파트니 여기 논문에도 보면은 Survival Analysi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하는 분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Survival Analysis를 방금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 분석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모수적 방법이 있고 비모수적 방법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 모수적 이제 생존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결과 변수가 뭐 정규 분포다, 이분형 분포다, 포화성 분포다 같은 기존에 알고 있는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회귀 분석을 통하여 생존 함수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연구가 되어 있는 요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비모수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캐플린 마이어 곡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다룰 때 우리가 뭐 포화성 분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시점마다 이제 생존율을 계산해서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모수적 생존 분석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캐플린 마이어 생존 분석 보면은 여기 또 이제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여 생존 함수를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S1, S2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모수 통계를 이제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모수에 대한 가정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포화성 분포다,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집단 형태에 관계없이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서 직접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계산한 거는 생존율을 이제 계산했죠. 그래서 이제 검정을 하는 분석법이다. 그래서 비모수 통계의 특징은 그
만약에 가정을 만족시키지도 못했는데 모수 통계 분석을 사용하면은 가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결과도 틀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구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가정을 어거지로 맞춰서 잘못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포랑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계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비모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그냥 비교적 심속하고 쉽게 통계량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과 해석도 이해 또한 용이하다. 그 다음에 많은 표본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여기 오면은 이제 10 patient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10명이면은 어떤 통계를 사용하기 힘든데 요거는 상관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커브를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그 affiliated hospital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병원인데 무슨 병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 뜻은 이제 officially connected,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을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 소속된, 연계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병원은 지금 이제 그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임상시험이랑 연결되어 있는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속된 병원, 뭐 연계된 병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드라이버 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드라이버 뮤테이션이라는 것과 패신저 뮤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 유전체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건데, 어떤 유전적 변화가 요거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가를 이제 밝혀내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어떤 돌연변이가 요거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하고 이끌어 가는가, 그건 이제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되고,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제 패신저는 이제 탑승객이죠. 여기 버스에 같이 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은 뭐냐면은 요거의 이제 발생과 분열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드라이버 뮤테이션이지만은 여기 타가지고 요게 진행됨에 따라서 함께 따라오는 뮤테이션들이 바로 이 승객들, 패신저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드라이버 뮤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이 처음에는 조금 일어납니다. 퍼스트 뮤테이션, 그다음에 세컨드, 뭐 서드, 포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 요거라는 게 이제 8분의 1, 전 세계적으로 8분의 1의 사망과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 1위, 2위가 그 암이랑 그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encompasses more than 100 distinct diseases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뭐 100가지 이상의 뭐 뚜렷한 그 질병들이랑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encompasses 뜻이 to include different types of things라고 적혀 있죠. 한국말로 뭐 포함하다, 아우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 8분의 1의 사망인데, 요 암이라는 게 그 100가지 이상의 뭐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요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요렇게 8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이제 적응증이 있잖아요. 각 곳곳에, 우리 기관 곳곳에. 그 다음에 저기에 에피데미올로지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역학이라는 뜻입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인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제 종래에는 전염성의 유행병에 관한 이제 학문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암, 요런 거, 역학, 교통사 역학 등의 용례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사용 단어가. 그래서 이제 에피 뜻은 덮는다. 데모스는 국민을 덮는 전염성, 유행병 이런 것들이었죠. 처음 뜻은.